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12일 사정을 넘겨서요 새벽 1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합니다. 시청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요 윤석열 유튜브 이번 주까지 4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번 구정까지 윤석열 유튜브는 50만, 그리고 전옥현 안보정론은 80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유튜브는요 제 방송 제목 바로 아래에 파란색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아니면은 네이버나 유튜브의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윤석열 유튜브 딱 치면 나오거든요.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치권의 1위 유튜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중요한 이런 뜨거운 이슈를 매일같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풍적인 지지율 회복 작전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긴장하겠어요? 여권이 바싹 긴장해가지고요. 흔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옳은 일을 했는데 이게 틀렸다고 달려들 때 벌떼같이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권이 완전히 벌떼같이 긴장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 식견이 높고 학식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여권의 거짓말 공세에, 역공에 절대 우리는 말려들지 않는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직 이제 여건이 참 답답하면 벌써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 후보 떨어지는 지지율 눈에 보이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박스권에 형성되어 있는데 박스권만 가도 다행인데 이제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윤석열은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안철수도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 후보 2명이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니까 지금 누구까지 뛰어나와서 한마디 하고 있느냐? 이해찬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해찬 나오면 우리는 박수 쳐야 돼요. 추미애하고 이해찬은요 매일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해찬이가 어느 쪽 이해찬입니까? 예, 그동안에 이해찬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막말이잖아요. 요즘 막말이 정청래가 줄어들었어요. 왜? 불교가 지금 들고 났잖아요. 탈당 아니면 제명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막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급하면 이제 이해찬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단문 이슈 공약들이 굉장한 인기를 받고 있는 반증이에요. 얼마나 급하면. 자, 그러면 정치인만 나선 게 아니에요. 김민웅이가 무슨 경희대 교수인가 뭔데요. 자, 이런 사람이 경희대학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 김민웅 정치활동 자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야 경희대학의 명성에도 더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학 출신이니까 이제 뭐 총출동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김민웅이도 우리가 환영할 만해요. 김민웅이가 김민석 형인데요. 형 많은 동생이 없다고 그러는데 참 동생만도 못해요. 김민웅이는 말이 별로 없어. 근데 김민석은, 김민웅이 형이 더 방방 떠요. 오늘 김민웅이는 지금 뭐 목사니 종교인이나 그러잖아요. 김민웅 목사. 과연 이런 사람이 목사의 본분만큼은 지키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궁금해요. 예. 그리고 이제 유시민까지 또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유시민. 한동안에 잠잠하다가 정치 평론을 재개한다. 이렇게 됐다가 아니야. 그냥 책 평가만 할 거야. 그런데 이제는 워낙 급하니까요. 유시민이가 나오고 있고, 또 고민정의는 지금 어느 짓을 하고 있느냐. 10년, 20년 전 자료까지 꺼내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장해찬 청년특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 쪽으로? 윤석열 쪽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씨가 먹히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씨가 먹히죠. 이러한 큰 흐름. 그리고 윤석열 후보 오늘 이 북한 미사일 이 발사와 관련해서 선제 타격도 불사해야 된다. 예, 그만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리 서울에 떨어지면 1분 이내에 초토화되는데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그때 때리는 거예요.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갖다 때리는 게 아니야. 이게 예방 타격이고, 선제 타격은 딱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10초, 20초, 30초, 1시간 전에 바로 때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북한은 이제 핵 미사일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이는 자기 책상 위에 핵탄두 있다고 빵빵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이거 김정은이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로를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주장해 줘야 핵 버튼 누르려다가도 놀래가지고 안 눌러요. 자, 우리는 지금 한미 그래서 지금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윤석열 후보는요, 우리 한반도에 직접 이 전술핵 배치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수색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정도 얘기도 그러면 전수색 배치 안 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우산에 의존하겠다, 확장 억제만 의존하겠다, 이러한 가운데서 나온 그러한 입장이고, 거기 또 이제 선제타격이 나왔는데요. 이게 놀래가지고, 왜 놀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종전선언 탈연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를 쏘고 있는데 종전선언 하재요. 종전선언. 아니, 미사일 쏘고 있는 북한이 종전선언 한들 북한이 협의서 지키는 거 봤어요? 합의문서? 9.19 합의문서 한산조가 깨진 적이 언제입니까? 예. 지금 북한은 합의 내용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9.19 합의문 하나도 못 지켜내는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해서 도대체 뭘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보를 김정은의 손아귀에 상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권 재연장의 기반을 만들겠다. 이게 문재인인데, 이런 문재인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어요? 문재인의 뒤를 잇겠다는 이재명이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떼거리들이야. 집권 10년 연장하는 거야. 이거 못 참겠어. 바꿔야 돼.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아, 이재명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받았다. 이래서 지금 여권이 난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이재명이 탄압받았다? 아니, 이재명은 지가 선거법 위반한 것이지 무슨 탄압을 받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들 전부 문재인한테 탄압받았네요. 그러면 문재인 나쁜 사람이죠. 독재자지. 똑같은 논리를 한다면. 이렇게 엉터리 논리와 엉터리 레토릭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다가 지금 송영길도 얻어맞고요. 고민정이도 얻어맞고, 지금 유시민, 김민우, 이해찬 이거 다 얻어맞아야 돼요. 제가 한 대씩 때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도 말이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너무 점잖게만 방송 가니까 저한테 항의가 많이 와요. 좀 세게 좀 하라고. 그래서 뭐 저는 말은 뭐 부드럽게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원론에 입각해서 원칙과 상식과 그 다음에 법치, 헌법, 그 다음에 국제정치의 기본 원리,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시간에도 비판을 하려고 그래요. 자, 선제타격이 왜 발언이 잘못됐느냐. 이게 말이죠, 이재명 캠프에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다 거기 몰려가 있어요. 전문가들. 여기에서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요르중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선제타격한 이런 인식,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MB 때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MB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전부 잘못됐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선제타격이 곧 전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제타격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핵단추를 누르기 전에 그 핵단추를 누를 수 없게끔, 즉 우리한테 발사되는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킬체인, 이 킬체인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건데, 전쟁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또 종전선언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우리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런 일종의 당론,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재명 선대위에 무슨 뭐 이름도 길어요. 평화번영위원회, 여기서도 입장을 내가지고 국내외를 막론해서 공개적 직접적으로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정치 지도자는 없다. 예. 왜 없어요? 지금 미국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 의회에도 이런 의원들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거짓말 반박문을 낼까요? 그리고 이 김민웅 목사 맞네요. 참, 이 윤석열 이런 선제 타격 발언에서요, 이 자를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목사라는 사람이 이자, 이런 무식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합니까? 우리 경희대 학생 여러분들 좀 이런 교수 쫓아내십시오. 이러한 김민웅 같은 엉터리 교수 때문에 경희대 교수진들, 학생들이 국민한테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반도 전쟁 상태는 폭력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와 무식, 어거지에다가 거짓말을 날로 더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 교육의 치명타라는 거예요. 자, 이거 김민웅이 저하고요, 맞짱 토론 한번 띱시다. 더 이상 제가 이걸 논평한다는 것이 시간이 아깝네요. 자,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이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탄압받았다, 이러한 이 주장을 어제 오후에 MBC 뉴스회전에서 발표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거의 기소돼서
정치적으로 죽을 뻔했다. 이 후보가 장관을 했냐, 국회의원을 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지금 엄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 굉장히 주장하고 연대, 연합 이거 완전히 일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로 말하자면 이재명도 결국은 정권교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너도 정권교체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합칠 수 있어. 이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역시 새로운 정권이 창출이다. 여야의 정권교체는 아니지만 정권교체에 상응할 만큼의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 국민 수준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거 송영길이가 저는 이렇게까지 무식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자, 이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윤영찬이 조금 낫네요. 송영길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는 송영길 대표님의 말씀은 아연실색이다.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은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 대통령님은 님은 찾아요.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다. 본인이 힘드셔도 전체를 위해 참고 견디시는 분이다. 사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송영길 이거 뭐라고요? 징계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러니까 또 이해찬이가 뭐라고 했냐?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해서 이대남에 말하자면 아주 대단한 지지율 회복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굉장히 밀리잖아요. 이게 놀란 거예요. 이해찬이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재명이가 하는 그 이재명 플러스라는 거기에 칼럼을 게재했어요. 검찰 신문하듯이 툭 내뱉는다고 다 정책이 아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니 어디서 또 여기서 검찰을 갖다 꺼내놓으면 국민들이 이해찬 대표 말을 좀 동조할 줄 알고 그러는데 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요 툭 맺는 그런 정책은 진정성도 없고 나라의 미래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생각도 없는 고약한 일이다. 이거요 누가 고약합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 본인이 하는 말이 고약한 거예요. 툭 매든다. 지금 2030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짧고 간결한. 그래서 좀 홍준표 의원이 인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해찬, 이거 강성, 중도층 잡기 다 틀렸어요. 계속 이해찬 대표, 이재명, 무슨 플랫폼이 됐든지 어딘지에 나와서 계속 이런 발언을 좀 툭툭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이 대목에서는요, 그대로 맞받아서 이해찬 대표도 툭툭 말을 대뱉는다고 그 말이 다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태경 의원, 정책본부 산하의 게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게임특위이지만 내용은 게임, 그 다음에 여가부를 포함한 2030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는 선대기구가 될 것이다. 이전 선대위의 청년 조직들과 잘 협력해서 청년 어젠다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다. 여러분들 이미 이준석 당대표는 이 게임특위를 신설해서 하태경 의원을 임명하겠다 공공연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해 경선 때도 이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청년들에게 굉장한 말하자면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평가를 받는 하태경 의원이 게임특위를 담당해서 본인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2030과 관련된 이러한 어젠다를 담당하겠다. 그래서 2030 지지를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는 시스템을 의해서 그리고 정책 공약을 통해서 2030과의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전략 굉장히 주요하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행보인데요. 내일이죠. 날 새면 12일이죠. 오후 7시 45분 서울 종래에 있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인 롤파크를 방문해서 LCK 즉 코리아 스프링 개막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LCK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고 2030 세대에게 인기를 얻는 대회. 총 상금이 4억 원인데 우승팀이 2억 원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이 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애정을 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2030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이죠, 네 번째 단문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이번에는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처리하라. 그리고 9시 영업 제한도 처리하라.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 백신 접종을 반대한다. 이런 짤막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 설명이 필요 없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 멸공, 이 게임이 말이죠, 멸공 논란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자꾸 또 튀어나와요. 왜냐, 조국이 왜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사람이 이수역까지 가서 이마트를 받느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기자들은 왜 묻지 않는가? 아크로비스타 인근에 이마트 아닌 대형마트가 많은데 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마트를 갔느냐? 그러니까요, 역시 이준석 대표 한마디 했어요. 이마트 할인 카드가 있나 보지. 딱 한 줄 내놨습니다. 한 방에 날린 것이죠, 뭐. 예. 자, 그러면서요, 이제 정치권으로 또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민, 남영희 민주당 대면인, 또 뭐 현근택,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또 다시, 뭐라 그럴까요? 수복 불매 인증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페북에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댓글로 이 별표를 하고 커피 맛있다. 이 별표 커피가 곧 뭡니까? 스타벅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별표, 스타, 예, 영어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용진의, 말하자면 멸공 시리즈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적절한 수준에서 상당한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고민정이가 또 나섰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고민정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줘서 참 고맙다 했는데, 역시 고민정, 제가 항상 수준에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준에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2012년도에 장해찬 씨가 지금 뭘 맡고 있습니까? 지금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 지금 2030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먹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고민정 수준을 생각한 게, 장해찬 때리면 이거 2030 이거 제대로 활동 안 되겠네, 이거 때려야지 해서 찾아낸 게 2012년도 2월 달에 쓴 장해찬의 동물병원 폭파,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식용을 제한, 이 말을 끄집어내서 공세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 2월 달에 장해찬 이 위원장이 썼던 페북의 글을 보면요,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시키고 싶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서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고민정 의원이 꺼내서 장해찬 본부장의 반동물권적 방언을 규탄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근데 고민정 의원님은 무슨 상황실장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인용하면서 장해찬 본부장의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식용개는 따로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방언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는 발언은 1,500만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해 일선 동물병원에서 고군 분투하는 2만 수의사, 그리고 수많은 동물권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이다, 모욕이다, 이러한 이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즉시 사퇴하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이 장해찬 본부장의 망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해찬 본부장은요, 어쨌든 간에 이게 10년 전 20대 초중반 시절의 SNS를 가지고 참 철없는 발언까지 찾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아무리 어렸어도 미숙하고 철없는 SNS였다고 생각하고 변명하지 않겠다. 해당 발언이 담긴 캡처를 보고 놀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고민정 의원님, 성남시장 시절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를 홍보에 활용하고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자마자 외면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식 같다면 온갖 홍보에 앞세운 행복이를 버려 2번 상처를 주고
성남시가 입양했다는 변명으로 뻔뻔하게 면피하는 이재명 후보의 동물관에 대한 고민정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하다. 예.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유기견 보호센터를 찾아서 봉사하고 반성하겠다. 동물권 학대와 선진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배, 3배 더 고민하며 행동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공수처 검사가 말이죠. 부인을 폭행했고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 이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참 이런 공수처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 공수처 폐지시킨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폐지시킨다 했는데요. 이거 제발 공수처 폐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윤석열 후보 당선을 반드시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공수처에 파견된 검사 부인이요. 지난 2019년도 해외 체류 당시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고소장을 작년 9월 용산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담당 검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작년 6월 공수처 검사에 임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용산서는 A 검사가 현직 공수처 검사인 점을 감안해서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관련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담당 이 폭행 검사는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뭐 부인하겠죠. 예.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으니까 공수처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말이죠. 또 윤석열과 손준성도 통신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선일보의 TV조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러한 무차별적인 통신 사찰, 심각한 변론권 침해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3월 9일 재보선의 후보 공천. 한동안 이재명이가 이거 뭐 공천 안 하는 것도 무공천도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요.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곳 서초 갑 지역에 이미 김기현 대전에 있는 변호사도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출마를 선언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걸그룹 카라 출신의 박규리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져 있는 홍자호 피카 프로젝트 대표도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갑 보궐선거가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반드시 출마해서 공정과 그리고 상식이 중시되는 그런 공천 문화를 만드는데 제가 일익을 담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꼭 전옥현 안보정론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우리 서초의 상징성, 보수의 상징성, 제가 보수와 관련된 책자도 2권이나 만든 바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 위협 속에 우리 안보 문제가 다시 한번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보수하면 안보가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서초 보수 그런 점에서도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문재인 정권의 이 무능한 안보 이거 강력히 우리가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윤석열 선대위에서 열심히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의 이러한 지지를 위해서 서초 갑 지역에 있는 지인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